안녕하세요. 불만찬 기자들입니다. 마침내 올 시즌 K리그1 우승팀이 가려졌습니다. 울산이 대구를 꺾고 조기 우승을 확정지으면서 창단 처음이죠. 2연패에 성공을 했습니다. 네. 뭐 우승팀이 가려지긴 했지만 다른 순위권 여전히 안개 속이거든요. 아챔 경쟁 오리무중이고요. 강등권 싸움 더더욱 치열해지는 모습입니다. 울산의 우승이 결정된 35라운드 제가 빠르게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경기는 가장 많은 말을 낳았던 전북 포항전이고요. 1대1로 끝났습니다. 1대1로 끝이 났지만 지금 경기보다는 이 황당 교체 사건이 지금 더 회자가 되는 경기가 됐거든요. 네. 전반 26분이었죠. 김용환의 부상 후에 신광훈이 투입되는 과정에서 김인성이 교체였던 것으로 표시가 됐지만 김인성이 지금 6분간 그라운드를 누빈 이 총극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렇죠. 포항과 심판진의 실수로 생긴 사건인데 일단 전북은 제소를 했고요. 만약 김인성이 무자격 선수로 인정이 될 경우에 이 경기 결과는 전북의 3대0 승리로 바뀌게 되거든요. 포항의 몰수패. 네. 그 경우에 2위 싸움이 전혀 알 수 없는 향방으로 흐르기 때문에 일단 연맹의 해석이 어떻게 할지에 달려 있습니다. 제가 녹화하는 시간으로는 아직까지는 준비가 된 건 없고요. 네. 한 며칠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이 결정이 아무래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경기로 들어오면 전북은 지난 라이언 시티전과 비교해서 무려 8명의 선수가 바뀌었습니다. 구스타보, 백승호, 송민규, 보아탱, 구자룡, 정우재 등이 선발 라인업에 이름을 올렸고요. 포항 역시 지난 우라원전과 비교해서 김종우, 박찬용, 황인재를 빼고는 싹 변화를 줬습니다. 심상민, 김용환 이 과거부터 포항의 좌우를 지켰던 이 선수들이 오랜만에 좌우 풀백으로 나선 게 눈에 띄었고요. 네. 전반은 전북의 페이스였습니다. 전북이 전반 구스타보를 중심으로 한 공격이 잘 풀리면서 좋은 기회 여러 차례 만들어냈는데요. 구스타보는 확실히 후반기로 갈수록 좀 폼을 찾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날 후반 득점포까지 가동하게 되는데 이날 KOM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북은 이 전반 14분이었죠. 송민규의 크로스를 뛰어들다 맹성홍이 발리로 연결하는데 골대를 맞고 나온 게 상당히 좀 아쉬웠습니다. 아마 이동국이 경기장에 왔는데 뭐라고 생각했을까? 야, 이 자식아 깔아차야지. 발리는 그렇게 하는 게 그렇게 아니야. 하는 게 아니다. 네. 반면 포항은 이 교체 사건 등 어수선한 분위기로 인해서 이 전반 홍윤상의 슈팅 단 한 개밖에 나오지 못하는 빈공을 보였는데요. 후반 이른 시간 전북이 앞서 나갑니다. 맹성홍이 얻어낸 페널티킥을 구스타보가 성공시키죠. 한찬이, 고영준 등이 투입해서 분위기를 조금씩 바꾸던 포항은 제카 투입 후 공격이 더 살아나게 됩니다. 제카는 투입되자마자 김진수의 파울로 얻어낸 페널티킥을 성공시키면서 승부를 원점으로 돌리게 되죠. 이후 경기는 더욱 불이 붙게 되는데 아쉽게도 양팀 모두 마무리가 잘 되지 않았습니다. 전북은 문선민이 공격의 선봉에 나서면서 역습으로 반격을 했고요. 포항도 제카를 중심으로 기회를 잡았지만 득점으로 연결되지 않으면서 1대1로 경기를 마무리합니다. 페트레스쿠 감독이 결과를 얻지 못한 게 아쉽다고 할 정도로 전북의 경기력 괜찮았고 또 네. 점점 올라오는 모습이에요. 확실히 핵심 자원들이 가세와 함께 빌드업이나 찬스를 만드는 과정도 상당히 매끄러워졌고요. 반면 포항은 좀 여러모로 좀 꼬였습니다. 전반 교체 사건으로 이른 시간에 좀 변화를 여러 장을 쓰게 되면서 사실 로테이션에 대한 효과도 좀 반감이 됐고요. 여기에 또 부상자들까지 나오면서 다가오는 경기들에 대한 고민까지 커졌는데 일단 특유의 단단한 경기력으로 전북 원정에서 패하지 않으면서 올 시즌 전북전 무패로 마친 것이 아마 유일한 소득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경기입니다. 강원과 제주의 경기 1대1로 끝이 났습니다. 네. 파이널 라운드 돌입 이후에 강원과 수원 두 경기 연속 같은 결과를 맞았습니다. 다 잡은 경기를 놓치는 두 팀 팬 입장에선 아마도 땅을 칠 만한 그런 결과였는데요. 강원은 승점 27점 그리면서 이제 수원과의 승점 차를 1점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강원의 발목을 잡은 팀 또 제주였습니다. 양 팀은 이전 두 경기에서 각각 2대2와 1대1로 비겼었고 특히 8월 제주 원정에서 열린 경기에선 후반 37분 박상혁의 선제골로 강원이 승리할 기회를 잡았는데 추가 시간 5분 헤이스에게 페널티로 통안의 동점골을 내준 바가 있습니다. 이날도 비슷한 흐름이었는데 라인업부터 보면 강원은 이정엽 원톱에 유인스를 측면에 두고 서민우와 알리바이프로 중원을 꾸렸습니다. 제주는 최용준, 김건웅으로 중원을 꾸리고 지난 경기와 마찬가지로 전반 이른 시간 유리 조나탄과 김봉수를 투입하면서 빠르게 변화를 줬습니다. 무엇보다 FA컵을 염두에 둔 건지 임채민, 구자철, 서진수가 부상은 없는데 일단 제주에 잔류를 했습니다. 잔류와 FA컵 우승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정조국 대행의 보관으로 보였고요. 결과적으로 나쁘지 않은 선택이 됐습니다. 네. 강원이 12분 결정적인 찬스를 잡습니다. 유인수가 옆으로 내준 공을 김대현이 노마크 찬스를 잡았지만 김동준에게 막히면서 무위에 그쳤고요. 그래도 어떤 선빵을 날렸다고 볼 수 있는 장면이었는데 16분에는 강원이 가슴 철렁한 순간을 맞이합니다. 제주 진영에서 볼 경합 중에
유인수의 스터드가 김호규의 발목을 가격하는 그런 사태가 발생을 했는데 주심이 온필드 리뷰까지 진행을 했지만 일단 경고로 경고에 그쳤습니다. 이에 정조국 대행은 아쉬움을 표하는 장면이 카메라에 포착이 됐었고요. 추가 시간 송준의 헤더가 이광현에게 막히면서 전반은 0대0. 후반에 이제 웰링턴과 가브리엘 투입하면서 강원이 본격적으로 선제골 사냥에 나섰는데 다행히 가브리엘 몸 상태가 나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이날 일단 교체 명단에 포함이 됐고 5분 만에 선제골을 넣었습니다. 빠른 역습 상황에서 웰링턴의 우측 크로스를 가브리엘이 문전 앞에서 밀어 넣은 건데 지난 서울전에 이어 2경기 연속골입니다. 서울전엔 경기 막바지에 햄스트링 쪽에 이상 증세를 보여서 이날 출전이 좀 불투명했는데 후반에 나와서 귀중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KOM으로 꼽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일단 여름에 입단한 이후에는 정말 골 빼고 다 보여준다. 이런 평가가 많았죠. 뭐 역습 때 밀고 들어가는 뭐 추동력이라던가 뭐 포스트 플레이, 연계 플레이, 거기에 투쟁심까지. 근데 최근에 여기에 마무리 능력까지 더해지면서 더 무서워졌고요. 저는 수원과 강원의 이 약싸움에 어떤 키를 쥐고 있는 게 가브리엘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다시 경기로 돌아와서 후반 32분 실랑이가 벌어졌습니다. 조나탄 링의 파울이 선언되고 일단 흘러가는 공을 알리바이프가 강하게 찼고 이게 링의 몸에 맞으면서 제주 선수들은 뭐 고의로 찼다고 아마 생각한 것 같은데요. 여기서 이제 싸우면서 최영준, 김동준, 알리바이프, 유상훈이 비신선적 행위로 경고를 받았습니다. 경기는 그대로 강원의 승리로 굳어진 듯 했는데 제주의 공격이 이날 좀 영향가가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난 맞대결에서 동점골을 넣은 바로 그 시간 후반 추가 시간 5분에 동점골이 터졌는데 일단 조나탄 링의 크로스를 강원 선수들이 문전 앞에서 제대로 클리어링 하지 못했고 이것을 정훈이 침착하게 밀어 넣었습니다. 제주는 이날 무승부로 12 수협과의 승점차를 3경기 남겨두고 7점으로 벌리면서 잔류의 8분 능선을 넘었습니다. 네, 세 번째 경기는 광주 인천전 인천이 2대0으로 승리했습니다. 커뮤니티를 봤는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재롱잔치인 줄 알았는데 쇼케이스였다. 네, 어린 선수들 나와서 저는 딱 정말 이날 경기를 보여주는 딱 관통하는 키워드였던 것 같은데 네. 인천 젊은 피들이 제대로 일을 냈습니다. 주중 FA컵에 대비한 로테이션이었기 때문에 로테이션 하고도 승리까지 잡아내는 좀 대박을 쳤거든요. 칭찬의 인색한 조성환 감독조차도 100점 만점에 120점이라고 미소를 보였습니다. 반면 광주는 인천의 밀집 수비를 뚫지 못하면서 연승 행진이 마감이 됐고요. 라인업을 보면 광주는 지난 울산전과 비교해서 두 자리가 바뀌었습니다. 김한길 대신 아산이가 나섰고 아론 자리에 돌아온 안영규가 투입이 됐고요. 네. 인천은 말 그대로 파격 라인업. 22세 이하 카드를 무려 7명이나 내세웠죠. 벤치에도 22세 선수가 4명이나 있었습니다. 이날 데뷔전 치른 선수 선발 라인업에 2명, 뭐 벤치에 2명. 그러니까 주전급 중에는 김동원, 김동민 정도밖에 없었고요. 아예 외국인 선수는 모두 엔트리에서 배제를 시켰습니다. 그만큼 파격적인 라인업이었는데 인천의 승부수 정말 멋지게 통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생소한 라인업이었지만 의외로 탄탄한 조직력을 보였는데요. 인천은 5백을 중심으로 허리진까지 적극적으로 수비에 나서는 강력한 수비를 펼쳤고요. 가장 공격 시퀀스가 좋기로 유명한 광주를 상대로 공간을 거의 내주지 않으면서 상대 공격을 무력화시켰습니다. 광주는 70%가 넘는 점유율을 가지고도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는데요. 이날 광주 유효 슈팅 단 3개에 불과했습니다. 전반을 무실점으로 넘긴 인천은 자신감이 붙었는지 후반 들어서 역습의 빈도를 좀 높이기 시작한데요. 전반에 단 1개에 불과했던 슈팅이 후반 4개로 늘어났고 그리고 이날 기록한 2개의 유효 슈팅이 모두 골문으로 들어갑니다. 원샷 원킬. 네. 후반 30분이었죠. 최우진이 밀고 들어간 뒤 강력한 왼발 슛으로 이날 결승골이자 본인의 K리그 데뷔골을 성공시킵니다. 최우진 저 KOM으로 꼽도록 하겠습니다. 최우진 이날 주눅 들지 않고 자신감 있는 플레이를 펼치면서 광주의 이 특유의 사이드 플레이를 잘 막아냈고요. 득점까지 기록을 했고 이 득점이 인천 선수들에게 더욱 큰 자신감을 줬다는 측면에서 한 골 이상의 의미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KOM 주고 싶고요. 네. 기세가 오른 인천은 38분 역습 상황에서 김민석의 쐐기골까지 만들어냅니다. 광주는 뭐 이희균, 이건희, 백하 등을 모두 출전시키면서 득점을 노렸지만 인천의 수비를 뚫기는 역부족이었어요. 인천 이날 승리로 FA컵에 대한 확실한 대비를 한과 동시에 젊은 자원들의 가능성을 확인했다는 아주 귀중한 경기였는데요. 최우진, 홍시우 좌우 윙백은 윙백이 아쉬운 인천에 희망을 줬고요. 또 김건희, 이명진 등은 노쇠화된 센터백 자원에 힘을 줄 수 있는 선수들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거든요. 세대 교체를 고려 중인 인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단비 같은 경기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선택을 한 조성환 감독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성환 감독 경기 후에 또 이 김광석 코치 또 칭찬을 하면서 야, 우리 선수들 잘 만들어서 고맙다라는 얘기했는데 이런 게 팀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라는 방증이거든요. 반면 광주는 또 오랜만에 멀티골을 내줬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경기 2골 실점을 마지막으로 한 팀이 또 인천
8천이더라고요. 광주는 승리했더라면 포항과 2위 싸움에 훨씬 더 불을 붙였을 텐데 아쉬운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네. 자, 네 번째 경기입니다. 울산 대구죠. 울산 2대0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네, 울산이 조기 우승을 확정을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네, 3경기 남겨두고 2위 포항과의 승점 차가 10점으로 벌어지면서 울산 통산 네 번째이자 구단 첫 2연패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 대비 2경기가 더 빨랐죠. 작년에 37라운드 강원 원정에서 17년 만에 우승을 확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35라운드 거기다가 홈 경기였으니까 아주 분위기가 축제 분위기였죠. 네, 축제 분위기가 더 좋았습니다. 기록을 보니까 코로나 팬데믹 시절을 제외하고는 35라운드는 이제 2018년 전북 그때는 32라운드였습니다. 그 이후로 가장 빠르게 우승을 확정지은 팀이 바로 울산이 되겠고요. 물론 전반기 미친 폼에 비해선 후반기에 다소 부진했고 이걸로 인해서 좀 비판도 받았지만 결국은 이걸 이겨내고 울산이 우승을 차지했다. 지금은 현재 우리가 울산의 시대를 살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알 수 있는 그런 시즌이었습니다. 왕자를 얻게 충분한 시즌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홍명보 감독은 이날 마틴아담, 박호, 엄원상, 이청용 선발로 모두 투입하면서 승리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이규성이 부상에서 돌아와서 벤치에 앉았고요. 대구 최영권 감독은 경기 전 인터뷰 항상 재밌어요. 악당 출연. 낙당 출연. 뭐 키워드를 던지는데 이날도 막당 출연뿐만 아니고 뭐 잔치집에 재를 뿌리겠다는 의지를 좀 우회적으로 드러냈었는데 이근호, 바셀루스, 고재현에게 그 악당 역할을 맡겼습니다. 수비진에선 조진우, 홍철을 대신해서 김강산, 케이타가 선발 출격했습니다. 전반 점유율은 울산 75%. 하지만 울산이 원하는 만큼 충분한 기회를 얻지 못했는데요. 저 점유율이면 대구의 페이스. 그렇죠. 아까 이따 얘기할 건데 오히려 대구가 전반 8분에 절호의 기회를 맞았습니다. 고재현과 1대1 찬스에서 조현우가 고재현의 슛을 쳐내는 그런 결정적인 그러니까 이제 경기에 승리하기 위해서도 조현우가 필요하지만 우승을 확정지기 위해서도 조현우가 필요하다는 걸 다시금 증명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구는 32분 악재를 맞았는데 바셀루스가 세징나 빠진 뒤에 좀 활약이 좋았는데 네, 불의의 부상으로 아웃되고 에드가가 급하게 투입이 됐습니다. 울산은 점유율 75%였던 전반전에 슈팅이 단 3개에 그쳤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점유율이 70%로 낮아진 후반전에 슈팅 수가 7개로 급증을 했습니다. 물론 대구도 후반전에 슈팅 수가 늘었지만 울산의 마무리 능력이 더 돋보였는데요. 홍명보 감독의 용병술 칭찬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쵸. 네, 후반 19분 교체 투입된 김민혁 선수에게 조금 더 공격적으로 하라고 주문을 했다는데 투입 4분 만인가요? 아타루의 크로스를 헤더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에 후반 40분 교체 투입된 신의 장시영이 투입 4분 뒤에 주민규의 그림 같은 공간 패스를 잡아서 그림 같은 슛으로 추가골을 터뜨렸습니다. 지난 5월 대구 원정에서는 그때 황재호, 한이 K리그 데뷔골을 넣으면서 비상을 했었는데 이날은 또 다른 22세 자원인 장시영이 중요한 타이밍에 데뷔골을 넣었습니다. 홍명보 감독은 좀 근심이 많은 그런 얼굴이었는데 장시영의 골이 터진 이후에야 해맑게 웃는 모습 그리고 우승한 이후엔 V자까지 하는 처음 봅니다. 그런 모습을 우승을 나름대로 좀 즐겼습니다. 2 아니에요? V가 아니라? 2인가? 뭐 이러고 있길래 저는 사진에서 2일 수도 있겠네요. 네, 홍명보 감독은 2021년 부임해서 울산 창단 이후 첫 2연패를 달성하면서 역사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네, 우승을 확정한 그 라운드의 KOM 조현우도 좋고 서령우도 좋았지만 저는 30분가량 뛴 김민혁에게 주고 싶습니다. 올 시즌 울산에 입단해서 언성 히어로 역할을 톡톡히 해냈고 마지막에 다시 빛났습니다. 지금 프로 데뷔 9년 차고 31살이고 이번이 김민혁 선수 벌써 31살이에요. 그렇죠. 이번이 6번째 클럽입니다. 그런데 이제서야 첫 우승을 맛봤습니다. 네, 5번째 경기는 수원 대전전이고요. 2대2로 끝났습니다. 참 안 풀리는 수원입니다. 추가 시간 극장골을 허용하면서 사실 다 잡았던 탈골치를 눈앞에서 놓쳤는데요. 대전은 뭐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싶다는 이민성 감독의 바람대로 올 시즌 수원전 2승 2무 무패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수원 4-3-3 카드 내세웠는데요. 공격진에 뮬리치가 빠지고 안병준, 아코스티가 들어온 게 눈에 띄었고요. 누적 경고에서 돌아온 이종성이 중원에 복귀를 했고 불투이스 자리에는 김주원이 들어갔습니다. 네. 손호준이 오른쪽 풀백으로 나섰고요. 잔류를 확정지은 대전은 B팀 선수들을 올리는 대신에 그간 경기에 나서지 않았던 이진현, 오재석, 신상훈 같은
선수를 중심으로 이번 경기 치렀고요. 티아고가 전방에 나섰습니다. 전날 강원 경기를 봤다는 수원 선수들인 만큼 정신 준비가 잘 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적극적인 움직임으로 나섰고요. 공격도 꽤 잘 풀렸어요. 아무래도 동기부여에서 떨어지는 대전 선수들이 상대적으로 몸이 무거운 것도 원인이었지만 수원이 역습 나가는 공격이 꽤 간결했거든요. 전반 점유율 36대 64로 밀렸지만 슈팅 수는 5대 2, 유효 슈팅 수는 4대 1로 앞섰습니다. 골도 만들어냅니다. 최근 7경기에서 2골밖에 넣지 못했던 공격진이 전반에만 2골을 만들어냈어요. 전반 20분 카즈키의 멋진 패스를 김주찬이 침착하게 마무리를 했고요. 29분에는 김태현의 롱스로잉 뒤로 넘어가자 아코스티가 헤더로 마무리를 합니다. 수원이 멀티골을 성공시킨 게 11경기 만이더라고요. 네. 이날 KUM 김주찬으로 하고 싶은 게 김주찬이 확실히 저돌적으로 나서니까 공격의 활로가 뚫리더라고요. 수원이 승점을 쌓는 경기는 어김없이 김주찬의 활약이 있거든요. 그렇죠. 예, 수원이 낙승으로 끝날 것 같은 분위기는 후반대로 180도 바뀝니다. 대전이 공격적인 교체를 통해서 흐름을 전환을 했어요. 수원은 또 선수들의 부상이 겹치면서 예상치 못한 교체를 계속 해야 되는 상황이 됐고 그러면서 원하는 흐름을 만들지 못했거든요. 후반 31분이었죠. 골키퍼가 바사니의 10슛이 들어가지 않으면서 단아가 나지 못한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었고요. 결국 후반 35분 강윤성의 컵백을 티아고가 마무리하면서 추격을 하고요. 후반 49분 티아고 헤더 패스를 마사가 마무리하면서 경기는 결국 무승부로 끝이 납니다. 수원 입장에서는 이 패배 같은 무승부가 아니었나 싶은데요. 그럴까요? 선수들이 땅을 칠 정도로 아쉬워하던데 사실 흐름상으로 동점으로 끝나기 어려운 경기였거든요. 결과가 이렇게 되는 거 보면 올 시즌 수원이 왜 좀 최하위에 있는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원은 앞으로 수원 더비, 슈퍼매치, 단두대 매치 이런 정말 어려운 3연전이 남아있는 상황이라 네. 이날 승리하지 못한 게 상당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고 대전은 승점뿐만 아니라 티아고가 득점 단독 선두로 뛰어올랐잖아요. 여러모로 얻은 게 있는 경기가 됐습니다.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수협과 서울전. 서울이 4대 3 대난타전 끝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서울이 파이널 라운드 돌입 이후에 연승을 기록했고요. 강등권 탈출을 노리는 수협은 6경기 연속 승리하지 못하면서 희비가 갈렸습니다. 총 7골이나 터진 난타전이 모처럼 축구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은 것 같은데 작년 7월 수원 종합에서 열린 양 팀의 경기가 묘하게 오버랩 됐습니다. 당시에도 총 7골이 나왔고 맞아. 전반 기억난다. 도합 1골, 후반 6골이었습니다. 똑같네. 근데 이번에 좀 달랐던 건 당시엔 서울이 전반에 리드하고 후반에 4골 먹혀서 역전패를 당했다면 이번에 수협이 선제골을 넣고 후반에 서울이 4골을 넣으면서 경기를 뒤집었다는 겁니다. 전반 29분 수협이 환상적인 팀플레이로 로페즈가 선제골을 넣으면서 앞서 나갔는데요. 후반 11분 서울이 행운의 골로 따라잡습니다. 베컴의 윈블던전 득점보다 먼 거리였죠. 한 60, 70m 된 것 같은데 일단 크로스로 보였습니다. 예전에도 나상호와 기성용이 그런 그것도 수협전이었어요. 수협전이었죠. 콤비 플레이를 한 적이 있는데 그걸 노리고 가마찬 것 같은데 그게 그대로 골망에 들어갔고 저는 누구 골인가 싶었지만 결국 기성용의 시즌 2호 골로 됐습니다. 이때 이후로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바뀌었죠. 완전 바뀌었습니다. 3분 뒤인 14분 이번엔 윌리안이 박스 안에서 수협 수비 제가 세기로 한 4명 정도 된 것 같은데요. 다 따돌리고 혼자 힘으로 득점을 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말했지만 윌리안은 거의 어시스트가 없습니다. 득점에. 왜냐하면 패스를 하더라도 본인이 드리블을 꽤 오랫동안 하기 때문이기도 한데 결국 이런 뱀 드리블을 가장 잘하는 게 윌리안인 것 같고 개인 기술이 돋보였습니다. 수협이 반격에 나섰는데 이승우가 교체 투입된 지 3분 만인 후반 21분 김현의 도움을 받아서 경기를 원점으로 되돌립니다. 이때부터 양팀 감독의 교체술이 속속 먹혀들기 시작하는데요. 이번에 비온 존슨이 교체 투입 2분 만인 28분에 세 번째 골을 낳습니다. 여름에 임대를 와서 7경기 만에 서울 데뷔골을 넣었고 여기서 또 오스마르가 박스 안에서 윤빛가람에게 반칙을 한 게 VAR 판독 결과 반칙으로 인정이 되면서 로페즈가 키커로 나섰고 페널티를 침착하게 성공을 시켰습니다. 이대로 아마 현장에 간 기자들은 이대로 끝나라 이런 생각도 했을 것 같은데 추가 시간 2분에 이번에도 교체 투입된 김경민이 서울에 득점을 하면서 서울의 4대 3 승리로 끝납니다. 야, 거기 이승우가 있어. 그렇죠. 업사이드. 뒤늦게 빠졌죠. 그러니까. 네, 수협은 한 작년부터인가 계속 측면 수비에 대한 약점을 드러냈는데 이날도 특히 왼쪽 측면 수입 입장에서 그쪽이 계속해서 공간을 내주는 그런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반면 서울은 1라운드, 2라운드 이어서 처음으로 연승 그리고 올 시즌 처음으로 선제 실점한 경기에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4골로 팀 득점이 61골이 됐는데요. 파이널 K리그 1을 통틀어서 최다 득점인데 리그 최다 득점은 서울의 마지막 남은 어떤 목표가 될 것 같습니다.
수협은 9위 제주와의 승점차가 1점 더 벌어져서 3경기 남겨두고 7점. 네, 김도균 감독의 말처럼 다이렉트 잔류 가능보다는 이제 슬슬 플레이오프를 준비해야 할 때로 보입니다. 네, KOM은 윌리안으로 하겠습니다. 올 시즌 대전 하나에서 임대해 와서 8골 2도움 두 자릿수 지금 공격 포인트 기록하고 있거든요. 어떤 의미에선 임대 신화라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순도가 높아요. 순도가 네. 높습니다. 네. 네. 자, 지금까지 35라운드 리뷰해봤습니다. 저희는 주중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볼만찬 기자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